여기 180페이지에 보시면 그 맥킨지에서 얘기하는 5가지 뭐 저기 성공적인 그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까 뭐 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특히 그 CDO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거는 뭐 맥킨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이 5가지는 딴 데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자본 투자, 시간과 자본에 대한 투자. 그만큼 이제 롱텀으로 하든지 아니면 쇼텀으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그거에 뭐 그 버금가는 저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융통성을 좀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인 게 뭐냐면 직원, 거기에 대한 오너,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거는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사람, 이걸 집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콘센서스, 그다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 이제 이거를 지휘하는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그 제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플랫폼 전환인데, 이 얘기는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 대한 플랫폼화,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저기 그 SK 연구소 경영연구소의 김지연 상무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기법은 이제 플랫폼으로 하느냐 파이프라인으로 하느냐라고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것도 하나의 플랫폼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 수가 올라가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것들은 제조 원가가 계속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유통이나 뭐 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 가치가 좀씩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노동과 자본 투입이 계속 돼야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제가 여기에 뭐 어떤 걸 남겼냐면, 이거는 그 다음 제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 모델과 플랫폼 모델, 그리고 또는 그 다음 모델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모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에서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은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런 플랫폼을 제조업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이런 온라인 디지털에서의 수직 계열화와 아니면 뭐 협조적이고 개방적인 모델, 그다음에 연결에 대한 모델과 2가지 중에서 어떤 걸 좀 선호하시겠어요? 우리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모델이 조금 더 탁월할 것인가? 뭐 탁월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마켓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나올 때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죠. 뭐 앱 하나에 막 10억짜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앱을 마구 올리고, 거기에 뭐 그 웜이나 뭐 바이러스들도 드글드글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유료로 다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들도 많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애플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 앱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강력해서 검증이 돼야지만 이제 앱스토어에다 올려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별도로 그 발전을 해 나갔는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마켓도 거기에 뭐 저기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양적 성장이 나중에 질적 성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양이 많아지니까 그중에 질 좋은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되든 아니면 질 나쁜 것들은 퇴출이 되든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가 지금 하나는 210만 개, 20만 개 정도 되고 안드로이드 마켓은 즉 구글 플레이는 지금 250만 개 뭐 이렇게 막 되고 앱에 대해서는 앱이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뭐 5%가 그 매출의 90%를 일으키는 나머지 이 뭐 한 200만 개 앱은 그 중에 60%는 단 한 번에 매출도 일어나지 않은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도 역시 앱을 만들어서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개방적인 거고 하나는 통제적인 거고 하나는 분산형이고 하나는 그 중앙 집중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중에 과연 어떤 게 롱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뭐가 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 플레이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가장 밑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드 파티가 개방적으로 연결돼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그 원칙에 의하면은 구글 플레이가 원래는 맞죠. 이게 이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통제된 하나의 그 클로스드 우리가 마치 월드 가든 이야기하듯 그런 형태가 사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개방되어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그 내에서는 정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 가든 내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진정한 플랫폼의 의미로서는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게 롱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잘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애플과 같은 형태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마켓 같이 모든 것을 개방해 놓고 연결해야지만이 승부수가 있는 거지. 애플은 그 전서부터 이제 로열티 높은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거죠.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500개에서부터 시작됐고 구글 플레이는 2000개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애플은 한 6개월인가 1년 먼저 시작을 했고 구글은 나중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구글이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은 서드 파티에 대한 철저한 개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1년 정도나 8개월 정도를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앱의 수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 50만 개, 60만 개 정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둘 다도 게임에서 대부분 매출이 일어나지만 그 이외에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구글 쪽이 일단 단말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증가폭은 더 구글이 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애플, 구글 얘기 그냥 약간 그냥 첨언만 조금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개방이라는 가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월드 가든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있는 애플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또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 이제 개방을 취하는 부분이 더 확장성이나
성공적인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애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이유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 워낙에 확고한 그 하드웨어, 스마트폰과 그것들을 계속 이어주는 이제 연계되는 그 심리스한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 전략은 애플만이 좀 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거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유자재로 이제 그게 딱 직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최근에는 뭐 그 개발자 회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거 보면 이제는 CPU 칩셋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인텔이었나? 인텔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다고 했던가? 예, 예, 예. 하여튼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하드웨어 들어가 있는 칩셋까지 이제 만드니까 점점 더 그 전략을 애플은 좀 자신감 있게 이제 또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약간 예를 들어서 애플은 공장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네네. 없는데, 이 애플 자체는 수직 계열화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네.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라인업을 시키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저는 삼성에 있는 임원께서 하신 얘기가 애플은 단말 회사지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나 앱 회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보면, 단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말이 혹시 빠져버리면 그 회사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한 게 2, 3년 전까지 이야기였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애플 폰의 그 매출이 20, 30%가 빠졌잖아요. 네. 20, 30%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순이익은 계속 올라갔고, 그럼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방정식과 예전에 이야기하던 방정식과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팀 쿡이 들어온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이뤄놓은 거에 열 몇 배? 뭐, 아무튼 열 몇 배 훨씬 넘는 그런 네. 매출 크기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회사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5G 폰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어떤 뭐 바람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플랫폼의 방법은 사실은 이제 구글 같은 형태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의 이상적인 형태죠. 그래서 191페이지에 보시면 제품 서비스의 플랫폼 전환 방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의 문호를 개방하기, 그 다음에 고객 연결하기, 그 다음에 제품 연결, 가면 플랫폼에 적합한 전략을 짜기. 요게 지금 아까 구글이 쓴 그러한 전략 중에 상당히 큰 포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